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분양권은 이제 투기 지역, 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에 따라서 뭐 한도액이 달라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네. 투기적이든 조정지역이든 크게 차이 없으실 거고 네. 비규제 지역은 그냥 조금 더 중도금 대출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는 담보대출처럼 크게 막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투기 과열지구다 이러면 투기 지역이다 이러면 6회차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5회차까지만 된다든지 4회차. 네, 4회차까지 된다든지 네. 이렇게 차이가 있으신 거죠. 지역별로. 그러면 조정은 조정은 5회차. 5회차. 네. 비규제는 6회차다. 6회차 다 중도금 대출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금액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서울 지역에 이제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서울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 안 되시죠. 사실 전국이 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저도 궁금한데 왜냐면 당첨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분양권을 당첨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중도금 실행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고 있어요. 만약에 못 낼 경우 중도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 부산 조정 지역이라서 5회차까지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내가 노력을 해도 1회차를 못 맞췄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연체가 되시는 걸로 되시는 거라서 네. 연체되시고 나면 뒤에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되실 수도 있으시죠.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연체를 물론 뭐한 며칠 정도는 괜찮으시겠지만 네네. 그게 좀 기간이 길어지실 경우에는 네. 네, 뒤에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되실 수 있고 네. 이제 보유하신 분양권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으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해제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해제까지는 안 되실 텐데 뒤에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되시니까 이분들이 그럼 남은 잔금 치시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신 부분들도 있으니 그러면 중도금 이자도 실행시켜서 했는데 그러면 잔금 대출은 네. 또 어떻게 가능한지. 잔금 대출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담보 대출 보통 기준으로 이제 바뀌시죠. 대출을 네. 하실 때 근데 분양권 자체가 네. 뭐 내가 처음에 당첨되신 분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중간에 이제 전매를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일자에 따라서 또 한도나 이런 게 다 달라지시죠. LTV나 이게 다 달라지셔서 네네. 사실 이제 보통 분양권은 입주하실 때 되면 보통 이제 사전 점검하러 가시잖아요. 네네. 그때 보통 은행들이 나와서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아. 그때 이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계속 규제가 바뀌고 요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입주 시기 때 알아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그리고 분양권이 사실 짓는 동안에 집값이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분양받은 금액은 뭐 6억인데 이게 맞아요. 지을 때 다 지어지니까 뭐 9억이 됐다. 맞아요. 이러 되면은 은행들이 또 대출할 때 9억 기준을 해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조금 여유 있게 대출이 되셔서 사실 크게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잘만 해도 충분히 내 집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갈 때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뭐 예전에 받았던 거는 뭐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하고 포함이 안 된다 하고 뭐 최근에 받은 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고. 대출을 하실 때는 네. 무조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세요. 정부에서 규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랑 대출이랑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네네. 세금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언제 분양받았냐에 따라 주택수 제외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차이가 있는데 네. 대출을 하실 때 무조건 분양권은 주택입니다. 은행에서 봤을 때. 아. 다만 전세 대출을 하실 때는 네네. 아까 그 입주하시는 잔금 대출을 받기 전까지는 네. 주택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전세자금 대출 전세. 시에는. 네. 근데 담보 대출을 하실 때는 무조건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파는 조건이 또 분양권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이 붙으시죠. 대출을 그럼 그 실행을 시키려면 처분 조건을 걸어야 되겠네요? 담보대출 하실 때는 그죠. 처분 조건 거셔야죠. 6개월 안에. 그거 당첨 여부의 기간에 따라서 이전 이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네. 대출은 무조건 분양권도 포함이 되니까요. 처분 조건을 걸고 새로운 대출 실행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처분은 저도 이게 좀 놀랐던 게 뭐 비규제 지역에서는 2년 내에 처분 가능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규제 지역 조정에서는 1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이런데 대출할 때는 언제 처분을 해야 되나요? 대출은 일단 규제 지역이면 무조건 6개월 이내 처분 6개월 조건이 안에. 네. 붙으시고요. 네. 뭐 상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네. 통상적으로 6개월 보시면 되고 나라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냐 2년 처분 조건이 조금 다르실 수는 있으세요. 네네. 근데
6개월로 보시는 게 정확하세요. 대출 처분 걸 때는 무조건 6개월 안에 팔아야 된다고 하네요. 만약 6개월 안에 못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또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되게 다들 그러세요. 뭐 아니 집이 안 팔리는 걸 어떻게 하냐. 맞아요. 팔고 싶다라도 맞아요. 안 팔리는 걸 어떻게 맞아요. 하냐라고 하는데 음. 얄짤 없어요. 무조건 파셔야 되고 만약에 못 파실 경우에는 네. 파실 때까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연락이 가시죠. 아 그러면 대출은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대출 해소도 되시죠. 아 못 못 팔면 팔면 바로 일단 6개월째 된 날 바로 연락이 가요. 대출 네. 해소할 거라고. 네. 대출 해소하시고 네. 그 집 팔라고 얘기하고 3년 동안 주택에 관련 대출 못 받으세요. 그럼 불이익이 가시죠. 네. 아. 그러면 팔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또 대출 상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바로 연체로 되시는 거죠 그냥. 뭐 언제까지 상환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안 하시면은 네. 연체 처리되시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은행에서 네. 연락이 받으시면은 네. 그냥 이미 그 약속 불이행하신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네. 기입하시는 건 사실 의미가 어쨌든 없네요. 불이익 다 받으시는 거라서. 네. 네. 못 근데 팔았을 사실 경우. 네. 대출 못 받는 것보다 그 대출을 상환하시는 게 손님들이 네. 답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큰 돈을 갑자기 상환해라고 네,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렇다 하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저희가 팁 같은 거를 조금 네.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광고도 있고 막 그 은행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담사분 연결해 주세요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이게 상담할 이제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내가 대출 상담사를 선택할 때 주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이제 좋은 상담사와 연결이 가능한지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요즘 워낙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하시긴 네. 하시던데 그다음에 뭐 사이트에서 뭐 은행들마다 네. 금리 비교하셔가지고 상담사를 연계해 주시고도 하시던데 네. 사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부동산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뭐 상담사랑 부동산이랑은 사실 이게 그냥 서로 파트너 같은 네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소장님들도 이제 집 계약을 하시면서 요 계약이 마무리가 되려면 이제 사시는 분들이 대출이나 이런 게 원활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니까. 상담사분들을 이제 주변에 좀 알고 계시는 상담사분들한테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시는데 네네. 네네. 그래서 이 상담사가 조금 설명을 잘해주더라 아니면 이 상담사는 조금 일을 잘 못하더라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좀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는 게 손님들한테는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많은 은행의 상담사를 소장님들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보통 소장님들이 그냥 바로 연결해 주시지 않고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사분들한테 뭐 이런 조건인데 네. 좀 가능성이 있겠냐 대출 상담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시기 때문에 훨씬 손님들한테 유리하시죠. 이미 이제 그 고객분들의 조건을 어느 정도 알고 알고, 네. 여쭤보는 거라서 네. 훨씬 더 이렇게 좀 더 그죠. 맞는 그죠. 은행이라든지 맞는 찾아주시죠. 상담사를 네. 찾아주시는 네. 훨씬 효율적이네요. 네. 여러분 부동산 친해지세요. 자주 가세요. 보통 이제 대출 상담사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기를 분양권은 이제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거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면은 은행에 가서 문의를 네.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던데. 예. 사실 상담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대출의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전세 대출, 담보 네. 대출. 보통은 이렇게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하시고 일부 은행은 신용 대출도 이제 상담사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 딱 거기까지고 중도금 대출은 사실 상담사분들이 하시는 은행이 거진 없으세요. 다 지점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기 은행에서.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상담사분들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좀 그런 자기네들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손님들이 지점으로 문의하시는 게 네, 좀 네. 많이 해주시죠. 네, 그 네. 정도. 은행이 네, 문의하시는 중도금 게 좋고. 대출은 은행에 지점에 문의하셔야 돼요. 대출을 이제 신청을 하실 때 설명 듣기로는 잔금시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기간이 조금 걸리는데 금리라는 게 이자라는 게 이번 주는 뭐 예를 들어서 3.5%였다가 다음 주 되니까 3.6%가 되고 이렇게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사람들이 서류를 넣으면 그때 금리로 이제 적용하면 이번 주에 설명 듣기로는 3.5%인 줄 알고 서류를 넣었는데 이제 대출을 이제 잔금 날 대출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때 대출 금액을 이제 이자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 시중은행들은
대출 접수하시는 날 기준이 아니라 네. 대출 나가는 날 기준의 금리로 적용을 해드리거든요. 네, 대출 네. 금리를. 그래서 저희도 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오늘 대출 신청을 하셨지만 내일부터 이자 내시는 게 아니라서 네. 은행이 금리를 잡아놓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모든 손님이 대출 실행하시는 날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이 되시는 건데 뭐 일부 보험사라든지 네. 아니면 또 일부 은행들이 한 번씩 신청하는 날 기준 금리를 적용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상품일 경우에는 이제 싼 날 신청을 하시는 게 네네. 맞는데 일반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리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빨리 받아 놓으시는 게 네. 손님들한테는 더 안심도 되시고 아. 유리하시고 어쨌든 금리는 뭐 싼 날 신청한다고 해서 그날 금리 적용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아, 그리고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실행이 잘 되게끔 하려면 팁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상담사분들과 상담을 하실 때는 네. 뭐 상담사분들도 일하시는 성향에 따라 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네. 상담사분들한테는 최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대화를 많이 하셔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네. 보통 상담사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세요. 네. 뭐 손님의 뭔가 조건이 조금 안 좋은 거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무조건 안 됩니다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하시면은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네. 말씀을 대부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보통은 상담사분들한테는 최대한 좀 많이 대화를 하시고 그래야지 상담사분들도 지점에 이제 서류 접수하거나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할 때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네네. 조금 더 손님들 편에 서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대출을 좀 진행하실 때는 상담사분들과는 되게 좀 소통 소통을 많이.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조건이 놓친 부분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네네. 좋고 사실 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상담사들도 방법이 없으세요. 네네네. 미리 말을 해줬으면 상담사가 뭐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팁을 드릴 수 있는 네네. 부분인데 그게 말씀 안 하셨다가 뭔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조금 네,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조금 되셨습니까? 요즘 대출 규제가 너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한번 저도 알고 싶은 마음에 또 초대를 부탁을 드렸고요.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태진이었습니다.